2017년 3월 23일 세월호 선체가 수면 위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1072일 만의 일이라. 탑승객 476명 중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된 최악의 참사.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2017년도까지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었고 미수습자도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세월호 인양으로 침몰 원인을 규명하여 대형 재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가족의 품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시작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활동.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 6일까지 13개월 동안 진실만을 뒤쫓았던 그 치열한 여정을 기록한다. (2017년 3월 26일) 해저에서 인양된 세월호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조사위원들이 선출되었다. 세월호 선조위의 공식 조사 개시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선체의 육상 거치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져 조사가 빨리 필요한 상황임에 따라 위원회는 급박하게 활동을 시작했다. 세월호 선조위는 국회가 선출한 5명의 위원, 희생자 가족 대표가 선출한 3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발족 당일 국회에서 전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였으며 업무 중 일부를 나눠서 수행할 수 있도록 선체, 유류품, 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와 선체 처리 소위원회를 설치했다. 선체조사위원회 출발할 당시에 이게 2017년 4월이었죠. 근데 그때까지 이제 우리나라 그 소위 국가기관, 그러니까 뭐 검경합수부, 그다음에 법원의 판결, 감사원, 국회, 뭐 해양안전심판원 많은 국가기관이 다 조사를 했는데 국민들이 그 결과를 믿질 않았죠. 그래서 저희 선체조사위원회 기본적인 역할은 진실규명입니다. 그러니까 참사의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이고, 그보다 이제 선행하는 과제로서 세월호 선체 안에 남아있을 것으로 믿어지는 유해, 그러니까 미수습자 9분을 이제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임무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크게 4.16 세월호 참사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1과,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 대한 점검 및 유실물, 유류품 조사 및 점검을 하는 조사 2과, 세월호의 선체 처리 계획을 수립하는 조사 3과로 나눠졌다. 그 외에도 위원회 업무 지원을 담당하는 운영 지원과 대국민 홍보와 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 등을 담당하는 대외 협력 담당관, 그리고 참사 원인 등의 조사 결과를 종합 보고서로 작성하고 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담당하는 종합 보고서 작성 기획단 등으로 꾸려졌다.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에서 전복되어 침수 침몰된 청해진 해운 소속의 연안 여객선 세월호. 세월호 뱃머리에서 꼬리까지의 거리는 145.61m, 세월호 좌연에서 우연까지의 거리는 22m다. 세월호의 위쪽 3계층은 승객이 머무는 객실이며 가운데 2계층은 차량이나 화물 등을 실을 수 있는 화물칸이다. 차량 적재구역인 D갑판 화물칸 밑으로는 E갑판이 있는데 여기엔 기관실, 평형수, 연료유, 청수탱크, 횡방향 스러스터 등이 있다.
선체조사위원회 조사 1과는 세월호 참사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출항 전 세월호의 상태, 출항 후 넘어진 과정, 그리고 세월호가 침몰되는 과정에 대해 정밀 조사 및 분석에 들어갔다. 전체적으로는 일단 사실 기반한 조사를 어느 범위까지 갈 수 있을 건가. 그래서 처음에 했던 거는 모두들 의심을 했지만 외부력이 있을 것이다. 왜냐면 백주 대낮에 배가 넘어갔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그다음 내인설이 있다면, 내부력이 있다면 내부력은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는 국민적인 의혹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조사 보고서들, 이 검경이나 해시멀에서 나온 조사 보고서에 대한 이 어떤 부분들을 검증해 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었어요. 세월호가 인양되자 인양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선조위는 화물칸에 있던 차량 블랙박스를 수거해 영상 기록 데이터를 복원함으로써 참사 당일 배 안을 바라보고 있던 유일한 눈,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 순간과 관련해 여러 사실을 밝혀냈다. 세월호는 급선회가 시작된 후 1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좌연이 45도 이상 크게 기운 것으로 밝혀졌다. 배가 45도로 기울면 다시 복원되기 어렵다. 그러니 당시 빠르게 퇴선 조치가 취해졌어야 했다. 또 초기 침수가 그동안 알려진 D가판이나 선미 램프가 아닌 C가판 좌연 환풍구를 통해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급격한 횡경사에 의해 부실하게 고박된 자동차들이 옆으로 밀리는 사고 당시 차량의 고박 상태와 화물의 이동 등을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솔레노이드 밸브는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돌리면 이 신호를 받아 선미의 방향타를 움직이는 기기이다. 선조위는 조타 시스템의 상태를 파악한 결과 외관상 문제는 없는 걸 확인했다. 하지만 세월호에 있는 2대의 타기 유압 시스템을 배 밖으로 꺼내 조사한 결과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현상을 발견했다. 셋째, 선조위는 인양 후 조사를 통해 항해 중 닫혀 있어야 할 이 가판 기관부의 수밀문, 맨홀이 모두 열려 있었다는 점을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C가판과 D가판을 연결하는 차량 이동용 경사로도 닫혀 있어야 하지만 닫히기는커녕 차량 7대가 실려 있었다. 세월호는 45도 기운 상태에서 침수가 시작되고 닫혀 있어야 할 공간이 열려있는 E가판 기관부가 모두 침수되면서 빠르게 가라앉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넷째, 선조위는 세월호의 화물 고정 장치가 구조적으로 부실했던 것을 확인했다. 특히 D가판 앞부분에 고정식 고박 장치가 전혀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 다섯째, 경사시험 시 누락된 중량을 추가로 확인했다. 세월호는 경사시험 승인 이후 도면과 다른 공사 자재 및 추가 미탑재물이 존재했음이 세월호 인양 후 선조위의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여섯째, 선조위 외력검증 TF팀은 실제로 외부의 힘이 작용하여 세월호의 침몰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일곱째, 선조위는 인양 이후 1:25 비율로 축소한 세월호 모형을 대형 수조에 띄워 참사 당시의 항적을 재구성했다. 이로써 세월호의 독특한 복원성 특징을 확인했는데 세월호는 배가 일단 10도 정도로 기울고 나면 그 이후에는 대략 30도까지 빠르게 기운다는 것이다. 여덟째, 선박의 AIS 데이터는 선박의 GPS를 통해 위치와 속력, 코스 정보를 받고 자이로 컴퍼스를 통해 뱃머리 방향 정보를 받는다. 그리고 이 정보들은 AIS 장비로 모아져 메시지 형태의 전파로 송출된다. 한 선박이 전송한 AIS 메시지는 전파권 내에 있는 다양한 수신처에서 함께 수신하게 된다. 5만여 건의 세월호 AIS 데이터 원문 분석은 정부가 발표한 AIS 위치 정보의 편집 의혹을 검증하고 세월호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함이었다. 어쨌든 세월호가 보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세월호가 마지막으로 보낸 어떤 유일한 증거 자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데이터에 대해서 의혹은 있지만 조사한 결과로서는 어떤 그런 편집이나 조작에 대한 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새롭게 알아낸 다양한 사실을 통해 선조위는 세월호 침몰에 대한 보다 근거 있는 추정과 향후 조사 과제에 대해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조사 이과의 주요 업무는 세월호 인양 과정과 미수습자 수습 과정을 점검하는 것이었다. 세월호 인양 시 인양 방식, 선체 훼손, 육상 거치까지 전 과정을 점검했다. 그리고 미수습자 수색이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수색 과정에서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누락되거나 손상되는 유류품은 없는지 등을 수색이 진행되는 선체와 현장 전체를 돌아보며 직접 점검하였다. 또 세월호 침몰 지점 사각 펜스한 해저면에 2인 1조로 잠수사를 투입해 수색하는 방식으로 수중 수색도 진행했으며 수중 수색 현장에 대한 점검도 진행했다. 이로써 선체 수중 수색을 통해 미수습자 9명 중 4명이 수습되었지만 5명은 아직 수습되지 않았다. 조사 이과의 이제 유류품 점검 업무나 미수습자 수습 점검 업무, 그리고 인양 과정 점검 업무에서의 의미나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블랙박스 복원 등 이제 디지털 기기, 유류품에서 나온 디지털 기기의 복원을 통해서 사고 당시의 선체의 거동과 이제 변화, 선내 상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이제 기초 자료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성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류품 점검 보고서를 저희가 기초로 해서 유류품 점검 보고서가 보통 이제 개인의 소유물, 그러니까 이제 소유물을 찾아준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이걸 이제 사회적인 기억 저작물로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특별조사 보고서를 채택하고 권고한 사실이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선체조사위원회 조사 이과는 아직 규명되지 않은 세월호 사고 원인의 증거 가치가 있는 유류품 복원의 중요성과 사회적 참사로 아픔을 겪은 세월호 유가족의 유류품이 가진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유류품 수습 업무는 선조위, 해수부, 해경 등 각 부처의 담당자가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진행되었으며 수습된 총 6,300점의 유류품은 현재 목포 신항만 유류품 보관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있다. 기류 유류품 중 세월호 사고 원인 조사의 증거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유류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복원 작업을 의뢰하였다. 또 세월호 유류품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다수의 휴대폰, 노트북 등 여러 전자기기는 세월호 참사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디지털 포렌식 복원 작업을 진행했다. 수습 현장에서 수습된 포렌식 대상 기기는 315대였으며 이 중 포렌식 작업이 완료된 디지털 기기는 총 279대, 이 중 50대에서 데이터 복원에 성공했다. 또한 선조위는 인양 과정 점검 결과 해수부가 상하이 셀비지에 329억 추가 지급을 결정한 사실, 인양 공법 이유를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사실의 비위 여부, 증거물로서 선체를 보존하지 못한 사항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2017년 10월 27일) 세월호 선조위는 미수습자의 완전한 수습, 조사관의 안전 확보,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에 대한 정밀 조사를 위해 세월호 선체 직립 추진 안건을 의결했다. 목포 신항만에 거치된 지 6개월 만의 결정이었다. 배를 바로 세우지 않고는 안전한 선체 조사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제일 처음에 했던 어떤 이 직립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조사관 안전도 필요하다. 그런 게 제일 큰 목적이었습니다. 안전하게 미수습자의 수습 과정을 거치는 것,
그게 두 번째 목적이었고, 세 번째 목적은 자연 매판이 밑으로 있어요. 바닥에 있으니까. 저 상태로 끝나게 되면 국민들은 계속 자연적에 대해서 어떤 이 의혹을 들고 있는데, 저걸 바로 세우지 않으면 결국 저걸 의혹을 뭐라 그러나 뭐 했다 그러죠, 그죠? 그걸 덮으려고 했다. 그런 부분은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있는 대로 다 보여주자. 그래서 직립을 시도를 했습니다. 결국 5월 10일 길이 182m, 폭 70m, 무게 48,874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 크레인 중 한 대를 이용해 세월호 직립이 시작됐다. 크레인의 양팔에 연결된 와이어를 배와 연결해 90도로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선체를 일으키는 것이 목표인 작업. 드디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세월호가 다시 일어섰다. 세월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 바로 세우는 것이었고, 그 바로 세우는 상징적인 의미는 진실 규명을 원하는 가족들에게는 어떤 바로 세운다라는 그 의미가 진상 규명을 위한 하나의 과정, 그리고 비정상적인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옴으로써 가족들의 어떤 요구들이 받아들여지는 결과로서 치유의 과정, 이런 것들이 바로 세우는 어떤 큰 상징적인 의미들이 많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 직립이 완료되어 세월호 선체 내부 객실구역, 화물구역, 기관구역의 정밀 수색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기관구역의 경우 선체 직립 이전에는 안전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구역을 제대로 수색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수습자 및 유류품 수습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실제로 선체 직립 후 수습된 유류품은 7월 말 현재까지 107점인 것으로 확인된다. 세월호의 선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의견을 모으고 계획을 수립하는 조사 3과 역시 치열한 시간을 보냈다. 피해자 의견 수렴, 자문위원회 및 전문가 세미나, 주요 사례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선체 보존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조사 3과는 세월호 선체 보존 및 활용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유가족들과 소통하고 대국민 여론조사 및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했다. 2018년 2월에 진행된 세월호 선체 활용 방안 대국민 공모전에는 238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다. 상징물로 보존하자는 의견부터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교육장으로 활용하자는 의견까지, 선조위는 국민들의 의견은 물론 피해자, 지자체,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선체 활용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선체 거치 장소의 경우 사고 원인 조사나 미수습자 수습이 모두 완료된 후 결정할 필요가 있어 의결되지 못했다. 선체 처리, 세월호 선체 처리 보존의 가장 큰 의미는 그 참사에 대한 교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월호를 처음에 이제 인양할 때부터 논란이 있었고, 인양된 선체를 다시 그 직립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 때문에도 또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세월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데 우리가 가장 큰 의미를 둔다면 결국은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같은 참사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고, 또 이 세월호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안전사회를 가는 하나의 마중물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어느 장소에 어떤 형태로 거치가 되든지 간에 세월호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분명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13개월) 동안 이루어졌던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은 종합보고서와 활동백서의 형태로 제작된다. 종합보고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첫 번째 종합보고서인 만큼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국민이 신뢰하고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외부 집필진이 초안을 작성하였다. 종합보고서 작성 기획단은
원활한 세월호 조사 활동을 위해 수많은 참사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자료관리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수집 및 생산한 자료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하며 자료관리 업무를 기록화하여 조사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자료관리 업무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기록 업무를 추진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활동을 외부에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대외 협력 활동도 활발히 진행했다. 모든 회의 및 조사 과정을 언론에 공개했고 언론의 위원회 활동이 기사화되면 내용 중 틀리거나 왜곡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 반론 보도를 요청해 사실을 바로잡았다. 대외 협력과는 활동 기간 동안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이 전원위원회와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락했고 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가족들에게 전달했다. 또한 가족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요구를 수렴해 위원회에 전달하는 가교 구실을 담당했다. 가족들이 요구하는 미수자 가족이든 유가족이든 요구하고 있는 수준을 저희 선체조사위원회가 100% 수용할 수 없는 어떤 인력 구조면이라든지 업무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의 충분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저희 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에 제약 요소로서 작용을 했고 그런 못했던 아쉬움들은 또 다음 과제로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자, 그럼 바로 종합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릴 부분은 참사 원인과 관련해서 유감스럽게도 저희 선조위원들은 일치된 의견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점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인양 후 1년여의 활동을 통해 침몰 원인을 밝힐 수 있는 단초 마련이 성과라면 침몰 원인을 명백히 밝힐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침몰 원인을 선체 결함으로 보는 의견과 외력에 의한 가능성도 열어두자는 의견 등 침몰 원인에 대한 명백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둘째, 위원회 조사활동 기간에 한계가 있었다. 선체가 좌연으로 기운 채 인양되어 선체 진입과 수습에 어려움이 많아 조사 기간이 부족했다. 셋째, 조사를 담당할 인력 부족으로 충분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 넷째, 목포와 서울로 이원화된 사무소 운영으로 업무 효율성에 대한 한계가 있었다. 다섯째, 선체 직립 후 선체에 대해 정밀 조사가 거의 없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는 국민과 참사 가족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기에 부족한 면이 많았다. 적어도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왜 세월호가 그렇게 빨리 침수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점에 있어서는 성과로 볼 수 있는데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게 한계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조 실패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앞으로 할 과제로 남겨져 있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활동으로 국민적인 신뢰를 쌓는 데 노력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들의 열정은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의 초석이 되었으며 세월호 참사와 같이 불행한 참사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